안녕하세요. 안산대학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 정민영 교수입니다. 인공지능 실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 학과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과목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로 배우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부분에 활용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뭐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대표적인 좀 예를 들어보면 저런 붓꽃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런 것들이 좀 되게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시스템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과일의 색상이나 크기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거를 훈련시켜서 이게 A등급의 과일인지 B등급의 과일인지를 구분하는 시스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딸기 같은 경우에 빨갛게 익은 딸기를 따고 싶은데 그 빨간색과 그리고 색이 녹색인 그런 딸기들을 구분하고 잘 익은 딸기들을 구분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된 그 영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게끔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컴퓨터가 인공, 그 사람처럼 생각하게끔 인공적인 지능을 부여하는 그 과정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의 등급을 분류하는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면 좀 내용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많지 않고 그 기존의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 이미지들이 많이 수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과 이미지들을 다양하게, 다양한 등급별로 사람이 레이블링 할 수 있을 만큼 가능한 수준만큼 분류를 해서 일단 그 어느 정도 데이터들을 충분한 데이터들이 모여져야 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진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이 첫 번째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아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특징 벡터와 레이블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 벡터와 레이블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 빨간색 사과가 있는데 이 빨간색 사과가 빨간지 아니면 뭐 녹색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이런 과정들을 피처를 만든다. 그런 과정, 피처를 추출한다.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고 그런 피처들을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과는 어떤 A등급의 사과다, B등급의 사과다 이렇게 레이블을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레이블이 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한테 정답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정답을 알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게 이 빨갛고 뭐 크기가 뭐 10cm 이상이고 뭐 이러면 A등급의 사과이고 뭐 조금 덜 빨갛고 뭐 5cm 정도면 뭐 B등급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약간 극한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그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A등급의 사과가 어떤 건지, B등급의 사과가 어떤 건지, C등급의 사과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과정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사과가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그 학습하지 않았던 그 데이터들 그 사과가 딱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제 뭐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받아들인다든지 했을 때 걔가 A등급인지 B등급인지를 맞추는 과정이 바로 과일 등급을 분류하는 기계를 만드는 과정이고 여기 보시면 요 앞에 있는 특징 벡터와 레이블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학습 훈련 데이터를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이 애플.타겟이라는 이 파일에다가 그 어, 레이블링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특징 추출을 해가지고 애플.데이터에다가 어떤 특징, 컬러가 뭐 빨간색인지, 크기는 얼마나인지 이런 거를 애플.데이터라는 파일에 저장을 하고 이게 A 등급인지, B 등급인지, C 등급에 해당하는 사과인지는 애플.타겟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 제가 코드를 일부러 넣어 놓은 게 이렇게 3줄 정도만 적어 주시면 저 학습과 훈련의 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코딩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저 과정만 있으면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이렇게 그 라이브러리들이 지금은 SVM이라는 Supported Vector Machine이라는 걸 사용을 했지만 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여기에 써주기만 하면 저 학습과 훈련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전통적인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저런 강아지 사진이 다양한 강아지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거를 그 수동으로 손으로 직접 그 피처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분류를 하고 저게 강아지인지 사람인지 뭐 자전거인지 뭐 이런 확률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 이 앞쪽의 과정들, 그 피처를 추출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그 컴퓨터가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사람이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 돌린 부분에 대해서 그 레이블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매뉴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통적인 머신러닝이었다면 딥러닝이라는 거는 그 학습된 피처가 있어서 저 피처들의 모음들을 보고 아 얘가 강아지구나라는 거를 판단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저런 여러 가지 그 저런 피처들의 그 값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 레이어층을 쌓아가지고 그 레이어에 따라서 피처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어떤 피처가 어떤 값을 어떤 숫자 값을 가졌을 때 뭐 이게 강아지인지 아니면 그 뭐 자전거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바로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차이점은 이 중간 부분에 있는 그 피처들을 자동으로 학습을 하는지 컴퓨터가 알아서 학습을 하는지 아니면 손으로 직접 피처를 이렇게 추출해주고 하는 과정들을 손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담 없이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